경기도 파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조용한 만남이 한 가족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했던 할아버지가 남몰래 이어온 선행의 발자취, 그리고 유언장에 등장한 낯선 이름, 그 속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사랑의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따뜻하고도 뭉클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5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작은 교회 납골당 옆에 자리한 장례식장엔 사람들이 드문드문 모여들고 있었어요. 정아유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하윤의 목소리엔 별다른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사실 할아버지 정영수와는 그리 가깝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는 늘 조용하셨고 손녀인 하윤에게도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명절 때나 얼굴을 마주하는 정도였죠. 하윤은 35의 나이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의 28평에서 혼자 살며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할아버지와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된 거죠. 참, 오늘 조문객이 몇 분이나 오셨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 분들이고요.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하윤은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영정 앞으로 다가가더니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보통의 조문객들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묵념을 했습니다. 한 3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제야 고개를 들고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류건호라고 합니다. 고인분과는 오래된 인연이었어요. 아, 그렇구나요. 그런데 저희가 건호 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건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만하죠. 선생님께서는 늘 조용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소란 피우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윤은 건호의 말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느꼈지만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건호는 조물록에 이름을 적고 조의금 10만 원을 건넸어요. 선생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하윤은 건호의 모습이 왠지 신경 쓰였지만 다른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바빴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 후 하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개봉하기 위해 공증사무소에 모였습니다. 하윤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하윤까지 셋이 앉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증인이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예상했던 것처럼 평범했어요. 파주의 32평 아파트는 아들인 하윤의 아버지에게 예금 1억 3천만 원은 반반씩 아들과 손녀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금 중 3천만 원은 류건호 씨에게 전달해달라. 내가 준 가장 큰 것은 이름 하나였다. 류건호요? 하윤의 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윤은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그 남자를 떠올렸어요. 분명히 그가 류건호라고 했었죠. 아버지, 류건호라는 사람 아세요? 글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버지께서 어떤 분과 인연이 있으셨나 보네. 하윤의 어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3천만 원이나 남기셨다니 보통 관계가 아니었나 봐요. 하윤은 건호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인연이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늘 조용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었다고도 했고요. 우선 그분 연락처를 알아봐야겠네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물록에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유는 서울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류건호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내가 준 가장 큰 것은 이름 하나였다는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하유는 핸드폰을 꺼내 조물록에서 찾은 건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류건호 씨시죠? 정하윤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배웠던. 아, 하윤 씨.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유언장에 건호 씨 이름이 나와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실까요? 이틀 후 토요일 오후 하유는 홍대 입구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건호를 만났습니다. 건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와 계셨네요. 하윤이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뭘 드실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만요. 건호가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왔을 때 하윤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유언장에 건호 씨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 아무도 건호 씨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건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분들이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선생님께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이라니요? 선행을 베푸시되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할아버지가 선행을 베풀었다고요?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인연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건우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네? 이름이 없었다고요? 정확히는 제대로 된 이름이 없었죠. 고아였거든요. 하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마 20년 전쯤일 거예요. 저는 파주에 있는 한울고아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16살이었죠. 고아원 아이들은 대부분 임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냥 민수라고 불렸었고요. 하유는 건우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정영수 선생님께서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오셔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셨죠. 할아버지가 고아원에 자원봉사를요? 네. 당시 선생님은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아마 정년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하유는 할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던 할아버지가 고아원 아이들에게는 다른 모습이었다니요. 선생님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고아원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처음엔 그냥 책을 읽어주셨는데 나중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건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어떤 이름을 갖고 싶니? 하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대로 된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남들이 부르는 대로 살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간절해지더라고요. 건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선생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저에게 한 장의 종이를 주셨어요. 거기에 류건호라고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류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건은 건강하게, 호는 호방하게 살라는 뜻이다. 이제부터 너는 류건호야. 라고요. 하유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그 후로 어떻게 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고아원을 나갈 때까지 계속 지켜봐 주셨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도움을 주셨고 대학교 입학금도 일부는 선생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절대 표시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서운해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하유는 점점 할아버지에 대해 알지 못했던 면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가족에게는 조용하고 무뚝뚝했던 할아버지가 이름 없는 아이에게는 이름과 희망을 선물해 주신 거였군요. 그런데 왜 저희 가족은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몰랐을까요? 건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런 분이셨어요. 선행을 하시되 절대 드러내지 않으시는. 아마 가족분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한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입에 올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건우 씨는 할아버지와 계속 연락하고 지내셨나요? 아니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저도 바빴고, 선생님께서도 아마 저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신경 쓰고 계셨을 거예요. 건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선생님 소식을 들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병문안을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적었고요. 하유는 건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녀인 자신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셨는데 이름 없는 아이에게는 이렇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다니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서울 은평구의 한 학교에서 6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신 거군요. 네. 정영수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요. 하유는 건우의 말에서 할아버지의 영향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거였죠. 유언장에 내가 준 가장 큰 것은 이름 하나였다고 적혀 있던데 그 뜻을 이제 알 것 같아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단순히 이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주셨죠. 류건우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셨어요. 카페 밖으로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유는 건우와의 대화를 통해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기도 했어요. 왜 할아버지는 가족에게는 이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밤 하유는 강남의 자신의 원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건우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하유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류건우 씨를 만나고 왔어요. 그래? 어떤 분이더라? 할아버지께서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실 때 만난 아이였대요. 할아버지께서 이름도 지어주시고 학비도 도와주셨다고 하네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께서 고아원의 자원봉사를? 네. 20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파주의 한울고아원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셨대요. 정말?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하윤도 그 부분이 가장 이상했어요. 왜 할아버지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전혀. 아버지는 정년 퇴직하신 후에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한울고아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파주 어디인가에 있을 텐데. 왜? 직접 가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셨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월요일 오후 하유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한울고아원은 파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로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원장님 계신가요? 하윤이 사무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정하윤이라고 하고요. 정영수 선생님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다고 해주세요.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 최동준입니다. 정영수 선생님과 관련해서 오셨다고 하던데. 네, 안녕하세요. 정영수 씨가 제 할아버지예요. 최근에 돌아가셔서요.
최동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렇게 되셨군요. 선생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물론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고아원의 은인이시죠. 한 15년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하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건호의 말이 사실이었군요. 혹시 그때 자료나 사진 같은 게 남아있을까요? 그럼요. 사무실에 앨범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최동준은 하윤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장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내더니 책상 위에 펼쳤어요. 이것 보세요. 이게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에요. 앨범을 펼치자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윤이 기억하는 무뚝뚝한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세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셨어요. 특히 내성적이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죠. 최동준이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류건호예요. 기억하세요? 사진 속에는 16살 정도의 수줍은 소년이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건호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처음엔 말도 거의 안 하고 늘 구석에 혼자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오신 후로 점점 밝아졌거든요. 할아버지께서 건호에게 이름도 지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물론 다른 아이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하유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왜 이런 따뜻한 일들을 가족들에게는 숨기셨을까요? 혹시 할아버지께서 왜 가족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아세요? 최동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은 조용히 하는 게 진짜 좋은 일이다. 남들이 알게 되면 그건 선행이 아니라 자랑이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께서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용돈으로 아이들을 도와주시면서도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유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혹시 옛날 영상 자료 같은 것도 있나요? 아, 네. 한 10년 전에 고아원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촬영한 게 있어요.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최동준은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 낡은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 할아버지는 고아원 도서관에서 15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하윤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옛날 옛적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마음씨가 착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모르고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영상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구석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특히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어린 건호였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현명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죠. 하유는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고 계셨다니요. 할아버지께서는 왜 저에게는 이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하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최동준이 하윤의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선생님께서는 가족분들에게는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기 아이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셨을 테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은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당신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이었고요. 아마 선생님께서는 가족분들 앞에서는 더 겸손하고 조심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유는 최동준의 말을 들으며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혼자만의 선행을 계속해 오셨던 거군요. 혹시 건호 말고도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도와주신 아이들이 더 있나요? 몇 명 더 있죠. 하지만 건호가 가장 각별했어요. 아마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아이였거든요. 하윤은 고아원을 나오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알지 못했던 면을 발견한 기쁨과 동시에 왜 그런 따뜻한 모습을 가족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하윤은 건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호 씨, 저예요. 하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하늘고아원에 다녀왔어요. 원장님께서 할아버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건호 씨,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음 날 화요일 저녁 하윤과 건호는 종로구의 작은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하윤은 하루 종일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며 보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어제 고아원에서 할아버지 영상을 봤어요. 하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 오래된 홍보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영상 속 할아버지는 제가 알던 할아버지와 완전히 달랐어요. 건우는 하윤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르셨는데요? 집에서는 정말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저와는 대화다운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하윤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서운해요. 왜 저에게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윤 씨, 혹시 제가 무례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하윤 씨는 할아버지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나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이에요. 하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건우의 질문이 예상 밖이었거든요. 그게 사실 별로 가깝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늘 조용하시고 무뚝뚝하셨고 저도 바빠서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죠. 그럼 할아버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하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우의 질문들이 하윤의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로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네요. 하윤 씨께서 서운해하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할아버지께서는 하윤 씨에게 사랑받고 계셨잖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잖아요. 하윤 씨는 할아버지의 손녀로 태어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라셨어요. 반면 저희 같은 아이들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건우의 말에 하윤은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 손녀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저 아이들은 내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윤은 건우의 말을 들으며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할아버지께서 가족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신 건 아마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랑이요? 네. 만약 할아버지께서 집에 와서 오늘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다고 말씀하시면 가족들은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하겠죠.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건우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하윤은 점점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조용히 지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군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네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런 걸 알게 되다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때 하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하윤아, 집에 와봐라.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뭔가 발견했다. 무엇을 발견하셨는데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어서 와봐. 하윤은 건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급히 파주의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건호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앉아 상자 하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신 거예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이것 봐라. 아버지가 두꺼운 앨범 하나를 건넸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하윤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어릴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까지 하윤의 성장 과정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사진이에요? 너 사진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모아두신 것 같다. 더 놀라운 건 사진마다 할아버지의 필기로 메모가 적혀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윤이 첫걸음마 마이너스 1985년 9월 15일. 하윤이 유치원 발표회에서 율동하는 모습 마이너스 정말 예쁘다. 하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마이너스 많이 컸구나. 하윤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이것도 봐. 어머니가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하윤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 하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단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의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 너는 할아버지의 자랑이었다. 똑똑하고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할아버지가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본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늘 너를 생각했단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어. 너에게는 이미 충분한 사랑이 있으니까 할아버지의 작은 관심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다. 하윤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살아다오. 할아버지는 저 하늘에서 늘 너를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하윤아. 할아버지가. 하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하지만 깊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였군요. 건호도 옆에서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건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하윤 씨에게는 조용한 사랑을, 저희에게는 필요한 관심을 주신 거죠. 하윤은 이제야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족과 고아원 아이들을 차별한 게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베풀어 주신 거였어요. 일주일 후 하윤은 한울고아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였어요. 원장님, 저도 할아버지처럼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윤은 할아버지가 앉으셨던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답니다. 하윤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아이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영상에서 봤던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자원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하윤은 건호를 만났습니다. 건호도 가끔 고아원에 와서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건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야 할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건호 씨, 할아버지께서 유언장에 남기신 3천만 원 받아가세요. 아니에요. 그건 다른 곳에 쓰시죠. 어디에요? 이 고아원에 기부하시면 어떨까요? 선생님께서 가장 원하실 일이에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께서 원하실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하윤은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할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조용히 베푸시는 게 진짜 선행이라고 하셨던 말씀도 이해가 돼요.
하윤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아볼게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서 조용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이름 하윤을 되새겨보았어요. 아래 하 윤택할 윤. 남을 받쳐주며 윤택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이제야 자신의 이름에 담긴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사람의 조용한 선행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연결고리.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